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맡게 된 이진호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태권도 학원을 마케팅을 해서 그리고 이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나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이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거든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진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동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호는 슈퍼맨 태권도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하는 일이 한 30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하냐면 태권도 관장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법인 회사도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한 30가지 이상이 있어요. 태권도 도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태권도장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어느 정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벌리면 이제 저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재다능하다. 혹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게 다 가능해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던 사업, 그리고 이제 현재 몸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실제로 마케팅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 형성되고 나면 저는 알리기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온라인 마케팅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태권도장을 비롯해서 한 30가지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장은 그렇다고 대충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태권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태권도 관장이 여기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업 시스템이나 원생 관리 시스템이나 학부모 관리 시스템이나 제가 빠져도, 사범이 빠져도, 직원이 빠져도, 기사가 빠져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태권도 관장님들의 로망이, 제도 태권도 관장이니까 로망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거. 근데 우리나라 현재 태권도 관장님들 마인드로는 100명 중에 한두 명 갈까 말까요. 왜냐?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빠져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휴가 때는 다 같이 쉬거나, 혹은 내가 빠져도 되는 시스템은 언제냐? 결혼식, 상, 이렇게 큰일 있을 때 빠진다. 그죠? 하지만 저랑 같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슈퍼맨 태권도만의 시그니처 성공법. 제목이 좀 그렇다하다, 그죠? 근데 어떤 멘트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저희가 슈퍼맨 태권도만의 원생 관리 비법이 있어요. 먼저 출석 체크, 관원생 명부라고 있습니다. 다 있죠. 관원생 명부를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신입생이랑 휴관생을 관리하는 방법,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다른 관장님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나면 내가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부모랑 원생이랑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했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성공 요인 첫 번째, 출석 체크입니다. 출석 체크. 출석 체크를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오면 바로바로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출석은 이제 저만의 방법이고요. 지금 출석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하는 분, 그리고 끝나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시작할 때. 왜냐? 중간에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애들이 빠졌던 수업을 빠지는 경우, 혹은 어머니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애가 빠지는 경우, 그런 걸 체크하면 수업을 끝나고 보통 부르시면 이미 그 수업 한 시간에 터울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수업 시작 첫 스타트가 아이들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 눈빛이 달라져요. 자, 2가지, 3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중을 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출석을 부르면서 이 친구에 대한 안전 체크가 가능해요. 안전 체크. 실제로 저희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태권도 출석을 예전에는 끝나고 불렀어요. 왜냐? 끝나고 부르면서 상점을 체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중간에 오지 않은 애들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시간 토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들이 물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할 때 부릅니다. 시작할 때 부르고, 그리고 만약에 상점을 줄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체크해놨다가 주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있는 게, 출석 체크를 처음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자체 개발한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 화면에 나오죠? 이 어플이 뭐냐 하면, 제가 태권도 관장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이거 다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출석 체크부터 운행표가 우리 학원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돼버렸죠. 그리고 학부모 관리, 이런 부분이 하루에 실제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소통하는 시간보다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 학부모랑 소통, 운행표 짜는데 소통, 그리고 직원들이랑 오늘 미스를 안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업무가 50% 이상이 치중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래 할 것 같으면 전문 경영인이 돼야지 태권도 관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플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출석부에 자동 체크가 돼요.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보라색 표시가 있죠. 원생 직접 출석,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관장님들이나 학원 원장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어플을 깔아서 학부모들과 이제 학부모들께 출결 체크 표시가 가는 거죠. 개똥이가 몇 시 몇 분에 출석하였습니다. 홍길동이 몇 시 몇 분에 퇴원하였습니다. 이런 자동 푸시가 가는 거죠. 자, 저희는 어플을 까는 거고요. 실제로 관장님들만 어플을 깔고 학부모한테는 문자만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편하긴 편한데, 저희는 이런 걸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요 어플 하나에 학부모랑 소통했는 자료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분하고는 문자, 어떤 분하고는 카톡, 또 어떤 분하고는 밴드, 어떤 분하고는 카카오 채널, 너무 다양하다, 그죠? 그래서 뒤죽박죽,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톡이나 문자의 단점은 누군가가 한 번에 많은 거를 보내면은 밀리잖아요. 톡이나 문자가 밀리잖아요. 그런데 어플은 그렇지 않고 이제 학부모들하고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무 미스가 방지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우측 보면 생일을 입력해 주세요가 있죠. 보통 이제 들어오면 애들이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엄마한테 문자 가는 시스템은 아이들 생일 혹은 엄마 전화번호 뒷자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생일을 해요. 생일을 해서 또 이제 생일을 하는 이유가 학원들마다 생일을 챙겨주는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생일인 친구들은 그날 또 다른 애들이 뒤에서 보다가 누구 생일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돼요. 저희는 이제 항상 생일을 먼저 챙겨주지만 또 혹시나 만회를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석을 저희는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해. 2번 해요. 아이들이 이게 누르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몰라. 기계를 그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그 미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어플을 확인하는 거죠. 얼굴 매칭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슈퍼만의 원생관리 2번째, 관원생명부입니다. 관원생명부 다 관리하시죠, 그죠? 종이로만 하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저는 이제 비추합니다. 왜냐? 종이로만 해버리면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는 안 보게 돼요. 자료화는 되지만 안 보게 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원생명부로 엑셀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놓고요. 요일은 뭐냐 하면 이 친구가 무슨 요일날 오는지, 월수만 오는 친구, 화목토만 오는 친구, 아니면 월요일날은 2시 반, 화요일날은 3시 반, 목요일날은 뭐 5시 반, 학교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에 또 혹은 다른 학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양화를 시켜서 원생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반면, 요거 복잡해서 싫어 하면서 단일화 시키는 분들이 있죠. 단일화 시키면 어떻게 해요? 편하지만, 획일화돼서 편한 건 있지만 그 외적인 걸 찾는 고객들은 실제로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되게 했어요. 근데 다방면으로
각 요일 시간대가 달라지면 운행이 가장 힘들어요. 운행이 가장 힘들고 수업도 뒤죽박죽 돼버리면 이 친구가 언제 오는지 그걸 체크 안 하고 있으면 미스 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과정에 이 친구 실력에 가는 모든 부분이 섞여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은 안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 실력을 부별마다 실력이 다르고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가능성 명부가 있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학교가 들어가야죠. 학교, 학년, 반, 그리고 이름. 저는 형제도 넣어요. 형제를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가능성 명부 한 번만 훑어보고 나면 학부모랑 상담이 이루어지고 날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형은 잘 지내죠? 태권도를 하지 않은 친구면. 누나는 잘 있죠? 방학 동안에는 운동 한번 시켜보죠? 근데 요거 이제 정보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요즘 개인 휴대폰 다 있죠? 이제 전화번호 창이 있는데 혹시 모를 엄마 아빠가 연락이 안 되면 집으로도 전화해보는.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거의 안 쓰죠? 자, 그리고 승차 하차가 있어요. 승차 하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올 때는 몇 호차를 타고 어디서 탄다. 하차는 몇 호차를 타고 어디서 하차한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죠. 운행표 수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게 입관일이 있어요. 입관일. 요게 참 핵심이거든요. 생년월일을 또 이제 적어 놓습니다. 자, 입관일을 먼저 적어 놓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 어플도 있지만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저희 태권도는 처음에 들어오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마다 어플에서 자동으로 관장하고 전 직원한테 알림이 와요. 알림이 오면 정말 간단하죠. 한 사람의 그것만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주로 이제 부부가 하시면 사모님, 사부님이죠. 여자 사부님이 주로 애들 생일이라는 걸 체크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달력에 적어 놓지 않아요. 그냥 어플을 통해서 처음에 한 번만 관원생 명부 내용을 넣어 놓으면은 한 달 딱 후에, 만약에 오늘이 8월 4일이죠. 8월 4일, 7월 4일 날 학원에 들어왔는 애들이 8월 4일 날 12시 1분이 되면 딱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알림이 와 있기 때문에 알림 카톡 안 읽으면 1이 있죠. 1표시. 저희도 똑같아요. 어플에 딱 떠요. 그러면 딱 출근해서 눌러보면 오늘 누구 생일이네? 준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달, 3개월, 또 생일도 뜨고요. 보통 엄마들이 최대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학원이 한 달입니다. 한 달, 그죠?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뭔가 보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럼 딱 한 달째 되는 날 엄마한테 먼저 확인 전화를 하거나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감동을 먹겠죠. 일일이 손으로 체크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달력에 체크해놔야 되고, 내가 했는 사람이 또 체크해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전 직원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까먹어도 다른 직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미스의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년월일 넣으면 생일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태권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입관일이 있지만 어플에는 퇴관일도 있어요. 그만둔 날짜. 보통 우리가 상품 따면 그만둔 애들이 많죠, 요즘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만둔 지 한 달 후에 알림이 딱 와요. 누구누구가 그만둔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요걸 하고 나서 의외로 좋았던 게 1품 따고 그만두는 친구도 사실 있어요. 2품 따고 그만두거나, 그러면 한 달, 3개월 뒤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만둔 거 달력 체크해놓고 나면 일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려주니까 그냥 그 친구한테,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하고 나서부터는 관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되니까 여기 참 좋았어요. 자,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을 때 신경 쓰는 것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업만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재밌게 해주는 거, 요즘 남들 다 재밌게 하는데, 그죠? 이제는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가능성 명부 앞에 내용 요거 있죠. 앞에 내용에서 그만둔 친구 있죠. 저희는 그만둔 친구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엑셀을 복사해서 휴관생 창에 이렇게 옮겨놔요. 어플은 자동으로 그만둔 친구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이렇게 알림이, 날짜에 맞춰서 알림이 오게 해놨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이제 무슨 행사나 아니면 방학이나 전체 이제 무슨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만둔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알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런 이제 휴관생들을 주로 휴관생 명부를 활용할 때가 언제냐면 방학 때, 혹은 여름 방학 물놀이 캠프 갈 때, 겨울에 스키 캠프 갈 때, 그만둔 친구지만 이렇게 보내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만둔 친구가 한 20, 30명이 스키 갈 때 따라가요. 스키 갈 때 보통 한 40명, 50명 가는데
한 20명에서 25명 중에는 여기 태권도 다니다가 안 다닌 친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장님들이 스키 수업을 겨울에 한두 번 가는데 그 버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70만원, 80만원 하죠. 꽉 채우면은 돈이 많이 남지만 꽉 못 채우면 20명 갖고도 버스를 한 대 맞춰야 돼. 그러면 버스 한 대만 맞추면 딱 꽉 채울 수만 있으면 내가 이제 나름 스키를 가서 나름 이제 수익이 괜찮다. 그죠? 그래서 부수적인 수입을 올릴 때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휴관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저희가 승단일도 체크를 해놔요. 승단일을 체크해 놓으면은 승단은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2, 3년 전에는 2, 4, 6, 8, 12 이렇게 했지만 3, 6, 9, 12로 바뀌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면은 이제 1품 땄던 애가 얼마 쉬었어? 1년 뒤죠. 2품 딸 때가 됐어. 그러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1품 딴 지 얼마 되고 쉬었는데 운동 조금 해서 2품 따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가 한쪽에 모여 있으니까 정말 관리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신입생 휴관생 관리.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학원에 들어오고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마다 자동으로 스케줄표에 표시되어 이렇게 우측편에 학원 스케줄표가 있죠. 학원 스케줄표에 보면은 이게 까만색이 있고요. 까만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은 생일이고 까만색은 이제 입관했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두 개를 색깔을 나눠놨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요런 내용이 5개가 있으면 섞이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나눠놨고요. 그리고 학원을 그만둔 아이들 이제 첫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보조의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제 관장님이나 지도진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만 보면 끝이에요. 이것만 보면 끝이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요인 두 번째, 운행표 관리입니다. 운행표 관리가 태권도 원장, 영어학원, 수학학원, 학원 원장들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차량 운행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심정에 돈을 적게 벌더라도 운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도태되잖아요. 그죠? 근데 운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 나는 태권도만 잘 가르치고 애들이랑 즐겁게만 하면 참 좋겠어. 하지만 이게 운행이란 게 정말 신경이 써요. 안전벨트부터 보조 선생의 그 검사의 자격 요건에 이제 운전을 하거나 보조 선생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엄마들 전화 와서 운행표 오늘 어디서 탈게요. 오늘은 쉴게요. 이걸 다 어떻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다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수업을 하는 거는 한자리에서 애들과 소통하면 되지만 운행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서 전달해줘야 되고 만약에 전달이 안 되면 불안해서 다음 일이 연결이 안 돼. 동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운행표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 타임테이블을 만들어놔요. 보통 제가 이제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은 한글 파일에 또 운행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코스만 적어놓고 시간, 그죠?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래 하면은 왜 힘드냐 하면 그 운행을 하던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운행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든지 똑같아요. 누구나 빠져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기사가 만약에 당장 내일 그만둔다. 그럼 제가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투입하면 되고 사범이 당장 그만둔다. 제가 사범 역할에 투입하면 되고 그래서 누구 한 명 빠져도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요일별 자 그러면 이게 2부다. 2부 그죠? 2시 30분 수업입니다. 3시 30분 수업도 요거랑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름만 넣고 일자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A란 친구가 월수금은 2시 반, 화목은 3시 반이면 다음 장을 넘기면 3시 반에 이름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하면 정말 편합니다. 대구 살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없죠.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몸담았던 구프렌즈라는 체육센터가 있었어요. 체육센터인데 700명까지 제가 이런 운행표를 썼어요. 700명까지 운행 미스가 없었어요. 자꾸 저희도 크레임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다가 운행표를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서부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700명까지 운행 미스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런 운행표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들께 이런 걸 이제 권해드려 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만의 시스템이 있다고 이거 복잡하다. 천만입니다.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복잡해. 왜냐? 그 사람 아니면 못하니까. 자, 단순할수록 쉽습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에게 말로서 전달하고 글로서 전달하는 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는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행표 두 번째입니다. 자체 개발 운행표인데요. 이게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만든 게 운행표 어플을 만들려고 하던 게 종합적인 어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있습니다. 요게 경쟁력 있는 게 뭐냐면 요걸 쓰고 나서부터 엄마들이 안심을 한다 이거야. 애들이 문자가 딱 와야지 안심이 돼. 직장인 엄마들은. 근데 가장 미스가 뭐냐면 수업 시간은 3시입니다. 애가 차 타는 시간은 2시 반이야. 그러면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엄마는 문자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 엄마가 직장맘이면 알 수 없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30분을 차 탄다 하지만 그 친구가 5분 전, 10분 전에 나와야 되면 그 공백 기간은 실제로 태권도장에 딱 들어오기까지 한 40분의 터울이 있어요. 40분 터울을 어디서 기다려요? 도로가에서 기다리죠. 도로가에서 기다리니까 엄마들은 불안해. 그래서 이제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네 관장님 누구 들어왔어요. 네 확인해볼게. 안 들어왔으면 어떡해? 확인해볼게요 하면서 사범이나 기사한테 전화하죠. 누구 탔니? 하고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엄마한테 차 타는 순간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기사님이 요 어플에 이제 탑승 목록에서 이게 있죠. 확인을 누르면 탑승이라고 하면서 관장 지도진한테도 푸시가 와요. 탑승했다. 출석 체크가 되고 학부모한테도 동시에 푸시가 가요. 그러니까 누구 탔는지 안 탔는지는 어플만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전화할 필요도 없어. 그런 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 운행 미스다. 그죠? 운행 미스. 자, 요거는 어플이 운행 체크에서 누군가 탑승했을 때 클릭을 1분 내로 안 하면 알람이 울어요. 모든 지도진에게 알람이 옵니다. 누구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운행 미스를 언제 알게 되느냐? 운행을 다 돌고 체육관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다가 알거나 혹은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인원 체크하다가 내리기 전에 몇 명 탔니? 했는데 맞다 아참 하고 돌아가면 어떡해요? 최소 10분에서 20분이야.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클릭을 안 하면 1분 만에 푸시가 오기 때문에 그죠? 1분만이면 우리 그냥 신호 한 개만 돌아가면 돼. 그래서 운행 미스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아이가 탑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고 실시간 출석도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머니한테 이런 멘트를 던져. 타 업체랑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돼.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애들이 차를 타자마자 어머니한테 푸시를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엄마들 차 타는 그 길거리에 있는 시간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경쟁력 차이는 조금입니다. 누구나 다 잘 가르쳐. 시설 다 좋아. 운행 다 잘해. 다 자기 잘한다 하잖아. 근데 내 잘한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전달만 해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요인 세 번째, 수업 관리입니다. 수업 관리. 자, 가장 못하는 게 이거야. 왜냐? 많이 애들을 받고 싶어서 분리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장소 한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를 유치부 전용 타임을 만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때 못 들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있죠. 요 시간대밖에 안 되는 초등학생이 간혹 있어. 하지만 처음에는 미스가 나고 로스가 있지만 나중에는 알아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분은 유치부 수업이다. 자, 근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과 달라야 돼. 남들과 달라야 되는 남들 다 하는 거 더 많이 해봤자 의미 없어요. 자, 지금 태권도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또 웃긴 거는 4살, 5살은 잘 안 받아. 그러면 6살, 7살을 받아. 그죠? 6살, 7살을 받는데 유치부만 전용반 하는 데는 없어. 그러면 어떡해? 초등학생 있는 반에 4시 반에 끼어들어가죠. 유치원이 그때 마치니까 어린이집이 그때 마치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제대로 해라요.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유치부 전용 타임을 하려 그러면
경쟁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육관이 하나 더 있든가 수업 장소가 하나 더 있든가 아니면 그 부를 과감하게 빼야 돼요. 근데 그 부를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관장님들이 몇 명 될까요? 저는 과감하게 그냥 빼버렸어요. 그 12월 달에 학교 이제 배정 받을 때 이럴 때 홍보 나가죠. 저는 아예 안 나가요. 남들 다 할 때 안 나가. 그 같이 가봤자 의미 없어. 왜냐? 남들 다 준 거 똑같이 선물만 나가고 홍보비만 나가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4시 반부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나이대는 어떻게 되느냐? 4, 5, 6, 7세를 받아요. 4, 5, 6, 7세. 4, 5, 6, 7세를 받아버리면 자, 타깃은 저는 4, 5세요. 4, 5세. 4살짜리를 한 20명 받아놓으면 다음엔 5명. 딴 데 갈 데가 없어. 5명 안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6, 7세가 되면 또 나눠버려요. 학교 가기 대비 5시 반, 3시 반 이런 식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4시 반만 잘 키우면 4시 반에 30명만 꽉 채웠다고 생각해보세요. 해마다 그냥 수업을 30명만 한다. 유치부니까 많이 못 받죠. 30명만 딱 하자. 그러면 얘들이 크면 어떡해? 딴 데 안 가니까 우리는 1학년 30명 받기가 힘들어. 사실 대형 태권도장, 대형 초등학교 앞이 아니면 30명을 3월 달에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완전 땡큐다.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 한 타임만, 그러니까 한 나이 또래 30명만 모아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영해보신 분은 이해가 되시죠? 자, 유치부 전용 타임에는 또 이제 나름 무슨 교구나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에어바운스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25명이 30명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랑 소통 잘하면 되고, 또 유치부는 그게 좋아. 친구 간에 따라가는 게 엄청나게 높아요. 남들 1학년 모집할 때 유치부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습니다. 관장님들이 나름 이제 유아체육에 대한 스킬도 있어야 돼요. 그냥 유아체육 교구 잘해서 쓰면 되지가 아니고, 유아에 맞는 멘트랑 단어랑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관장이 재롱을 떨고 애들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죠. 내가 재롱을 떨어서 망가져야 돼. 그 나이 때 제가 4살, 5살 수준에서 수업을 해줘야지 애들이 좋아합니다. 지 친구인 줄 알아요.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고 친구하자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반말로 물어요. 너 몇 살이야?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36살이면 6살이야 이러면은 친구네 이래요. 애들은 애들 눈높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키 큰 친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제 그때 이제 연구도 있었죠.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렇게 눈높이로 다가가면 됩니다. 유아체육은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유아체육이라는 것보다는 유치부 전용 타임 태권도라고 하시고 애들이 태권도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잘. 그러니까 놀이 형태로 태권도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학부모 관리랑 수업 참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학부모 전달 사항을 항상 어플로 합니다. 어플로 해서 저희가 단체 이게 나눌 수 있어요. 부별 단체 문자를 보낼 따로 카톡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게 아닌 부별 나눌 수 있고 성별 나눌 수 있고 나이대 나눌 수 있고 띠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다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보낼 수 있는 거야. 요번에는 빨간띠만 행사하고 싶어. 빨간띠만 체크해서 어플을 해서 푸시를 보내면 되거든요. 푸시비도 공짜죠. 왜냐? 어플이 깔아지니까 서로. 요 이제 어떤 이런 부모님들 있죠. 연락 드렸는데 문자 못 받는데요. 그럼 끝나. 와, 진짜 보냈는데. 카톡 보냈는데 카톡 읽어놓고 못 받는데요 하면 어머니 받잖아요 하고 싸울 수가 없어.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항상 덮었어야 돼. 그래요.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운행표를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단체 공지를 할 때 연락이 와야지 뭘 바꾸지. 그죠? 근데 안 와. 그럼 어떡해? 우리 일일이 전화 다 해봐야 돼. 이 일이 언제 가장 맞느냐? 방학 때. 운행표 바꿔야 될 때. 계약 때. 맞죠? 저희는 단체 푸시를 보내서 각자 있죠. 각자 확인을 안 했는 어머님들이 그게 다 떠요. 확인 안 했는 사람만. 그러면 확인 안 했는 사람만 버튼만 한 번 더 누르면 돼.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0명한테 보냈다. 200명한테 보냈는데 140명이 읽고 60명이 안 읽었다. 그러면 60명한테만 한 번 더 그냥 버튼만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보냈던 그 버튼을. 다시 글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60명 중에 또 한 50명이 읽었다. 10명이 읽었다. 한 번 더 눌러. 그러면 한 5명 읽고 5명 끝까지 안 읽었다. 전화하면 돼요. 5명한테.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200명한테 다 전화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또 소통이 됐다고 한 30명한테만 전화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근데 이 어플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 메시지 나이별, 성별, 타인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 관리가 정말 편해요. 자, 다음. 자, 수업 참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다 해보겠죠. 학부모가 참관도 해보고 싶고 수업하고 있는 이런 게 있어. 엄마가 결제하러 와서 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결제하는 시간도 애들 수업하는 시간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어. 사실 맞아. 근데 이게 뭐가 좋아지냐면 이게 결제하러 와서 음료수 사들고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업에 집중 못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상담을 그때 들어오면 어떻게 여기 집중만 하고 계속 한 사람은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나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이겠지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 어차피 올 사람 같으면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시간을 수업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 그게 안 되고 꼭 이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범한테 수업을 들어가고 나는 상담을 하겠다. 시간은 요때밖에 안 되니까 요때 오세요. 이게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관장은 어떻게 계속 운행 돌고 상담 온다 그러면 운행 좀 기다렸다가 상담하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는 결국은 남한테 힘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을 과감하게 탁 막아야 됩니다. 결제도 저희는 그 애 수업 시간에 못 오게 해요. 왜냐? 그러면 그 애가 수업 집중한 타임이 한 5초만 쳐다봐. 그러면 걔만 쳐다보느냐? 30명이 있으면 1인당 5초만 하면 150초의 시간이에요. 150초.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나갈 때까지도 집중 안 되고 지도자 역시도 학부모한테 대충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들어왔다 나오면 소통하고 나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 안 좋아져요. 왜냐? 이게 엄마가 봤을 때는 운동하는 모습이 걱정이야. 부딪힐 것 같고 맞죠? 혹시라도 상담 중에 누군가 싸움이라도 일어났다. 태권도장은 허다하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 모습을 봐버렸어. 그럼 어떻게? 변명하기 바빠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는 절대 유치부도 수업 참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학교에 언제든지 학부모가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권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못 오게 하고 대신 참관 수업이란 걸 통해서 엄마들한테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오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행사를 잡아놓고 오면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수시로 와버리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수업 시작하고 마무리 있어요. 허점이 너무 많이 노출돼요. 더럽니? 가보니까 사람이 많니? 그죠? 사람 당연히 많지. 태권도 학원인데. 근데 애들이 들어오는 타이밍, 나가는 타이밍이 겹치잖아요. 당연히 겹치지. 차가 들어와야지 애들이 나가니까. 그 타이밍에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여. 그럼 이래 소문이 나와요. 그 애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를 안 한다.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저는 이제 무조건이라 저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못 온다. 대신 상담하고 싶으면 나랑 약속 잡고 온나. 그러면 이제 격식도 달라지고 예의가 달라집니다. 자, 선을 유지하면서 항상 궁금한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허구한 날 뭔가 통화하고 친한 거 같죠? 친하지만 결국 어떻게? 소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잘하고 있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 보세요. 소통은 하지만 절대 선생님 번호 안 가르쳐주죠. 막 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나 수업을 참가시킴으로써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걸 하는 게 낫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자, 지금은 할 수 없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지만 저는 요 재미를 쏠쏠히 봤어요. 유치부를 위한, 초등부를 위한 이렇게 나눠놨어요. 딱 우리는 토요일날 수업도 해요. 수업도 하고 코로나 전입니다. 지금은 안 해요. 토요일날 수업도 하면서 동시에 체험도 가요. 와, 그러면 우리 태권도 주말 체험 한번 가려고 하면 모든 직원이 보통 나가잖아. 그죠?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딱 15인승 차에 만약에 유치부는 15명, 초등부는 한 12명 이런 식으로만 딱 선착순을 걸어요. 선착순을 걸어서 첫째 주, 셋째 주는 유치부만, 둘째 주, 넷째 주는 초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수입도 우리 애들을 체험을 해주는 거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갖는 게 이제 딸기 체험 많이 갔는데 유치부는 딸기 체험 한번 가면 아이들한테 점심값에서 이렇게 받으면 근처 가더라도 한 2만원 받아요. 2만원 받으면 밥값하고 이런 거 해서 1인당 한 명당 한
6, 7천 원이 남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처 가기 때문에 기름값은 크게 들지 않고 15명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6천 원이면 15명에 9만 원 수익이 생긴다. 그죠? 9만 원, 나 혼자 9만 원 수익이 생겨. 나 혼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관장이 되도록이면 직접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유치부는 그렇게 될 거고, 초등학생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15명 못 태우기 때문에 12명 정도 그렇게 가면은 예전이랑 다른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꼭 스키나 여름 캠프를 가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올렸었는데 매주마다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큰 돈은 아니야. 일주일에 한 6, 7만 원, 4번 하면 20만 원, 30만 원이지만 이왕 할 것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명밖에 못 가기 때문에 유치부가 만약에 30명이다. 15명은 못 가는 거야. 근데 똑같은 체험을 또 가느냐? 안 가죠. 체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계속 신청 못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엄마들이 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소통이 되겠죠. 우리가 그게 있죠. 부탁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선착순을 걸어놨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기 위해서 30명 제한을 거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만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전사고가 걱정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쪽에 유치부들을 너무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체험활동 갈 때 실내로 가버려요. 딸기 체험이든 실내 동물원이든 이런 데 가버리니까 그 나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추가 수입원이 발생하고요. 선착순 15명 하고 교류가 됩니다. 차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가 되겠죠. 친구들 선착순에 못 들어간 친구들은 또 이제 따로 소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엄마들의 고민거리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의 이 체험을 만들어 놓고 엄마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요. 왜냐? 엄마들이 못 해준 걸 해주고. 근데 사실상 나는 좋거든? 돈도 벌고 엄마들은 인사도 받고. 태권도를 안 되는 형아가 있어. 만약에 5살짜리야? 6세인데 태권도 안 다녀. 어떻게? 체험 갈 때 엄마는 어떻게? 둘 다 보내야지 하루가 편하지, 그죠? 요래 와서 친해져서 싹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토요를 활용하는 결론은 한 사람의 역할을 나누면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행사 취소하면 돼. 맞죠? 취소하면 되는데 다 같이 가는 거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돈 주고 또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각 분야를 나눠버리면 됩니다. 태권도 업무 효율화, 업무 미스 방지.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학부모가 뜬금없이 전화와. 아침 출근하면서 우리 애 가방에 카드 넣어놨으니까 관장님 친구 오면 우리 애 오면 결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네 하고 시간을 봤어. 엄마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9시야. 우리 그 친구가 오는 시간은 학교 다른 학원 돌아서 5시 반에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메모를 해놓고 5시 반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만약에 직원들한테 전달을 했어. 미스가 나.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관리 안 한다고 생각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야 하나만 봐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데는 수백 명, 그죠? 관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로 이제 미스를 안 내려고 사람들이 직원들 톡방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바쁜 시간대야 애들은 올 때, 그죠? 몰리잖아. 그러면 그 전달해놨는데 까먹어버려. 까먹어버리면 어떡해? 안 까먹으면 되지가 절대 아닙니다. 수백 명을 어떻게 관리할 건데? 안 까먹으면 되지가 아니고 안 까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아침 9시에 만약 어떤 엄마가 얘기했으면 그 메모를 해요. 어플에 메모를 하면 타이머를 걸어놔요. 어플 자체에 타이머가 있어요. 요 친구가 5시 반에 오면 5시 25분에 딱 설정을 해놓으면 알람이 모든 직원에게 다 울어요. 누구 개똥이 카드 결제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누구 하나가 그거를 확인을 누르고 결제하고 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또 와요. 5분 있다 또 와요. 그래서 까먹을 일이 없다는 거야. 자, 학부모 알림장이랑 관리 알림장. 자, 학부모 알림장은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누구한테 보내는 확인이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나한테 직접 알림장을 오는 경우 있어요. 카톡 보내듯이.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우측편에 하면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미처리라는 거 있죠. 미처리라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처리하고 나서 버튼 누르면 처리라는 게 엄마한테 딱 가요. 엄마한테 갔기 때문에
우리 사부님 혹은 관장님이 내 문자를 봤나 안 봤나? 관장님 제 문자 보냈는데 보셨어요? 이런 것도 안 해도 된다. 또 전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너무 이거 기계적으로 돌아가면 엄마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써봤는 결과 더 좋아요. 왜냐? 제가 이 어플을 쓰면서 한 달에 제가 줄이는 시간은 30시간 이상 줄여서 실제로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최소 30시간이라고 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땡땡이가 오늘 4시에 옷 챙겨주세요. 밑에 처리 완료라고 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전달이 되고 누구 직원한테 담당도 직원이 있겠죠. 담당한테 전달이 가능해요. 또 이제 시그니처 성공법이라고 토요일 반 줄넘기, 토요일 반 태권도가 있어요.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지도진이 5명이었어요. 기사님 2명, 그리고 사범 1명, 보육 선생님 1명, 저 이렇게 5명이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이렇게 됩니다. 줄넘기 태권도를 해서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를 나눠서 뭐 오전은 줄넘기, 그리고 체험은 제가 주로 갖고, 그죠? 그럼 2명이 충분해요. 2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고요. 토요일 반 줄넘기는 뭐냐면 저희가 뭐 안동에서는 줄넘기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애들 줄넘기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실제로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태권도 수업 와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 그래서 그에 대해 갈망을 느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반을 만들어서 여자들 위주로 돌려버리면 또 요 반이 한 10명 이상이 모여. 자, 토요일 전용 반은 한 6만원 받습니다. 이제 6만원 받지만 또 한 달에 60만원의 부가 수입이 생겨요. 부가 수입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태권도는 다니지 않지만 주위에 줄넘기 배우고 싶었던 친구들이 또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 한 타임만 돌아가도 또 부가 수익이 생기고요. 또 이제 토요일 오후 태권도가 있어요. 오후 태권도는 뭐가 좋냐면 저희가 이품 상품들이 결국은 학년이 차서 다른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간다.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토요일 반 태권도를 만들어 놨어요.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는 태권도가 CC에서 나갔던 애들, 그죠? 막 섞여 있으니까 프로그램 해결화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더 화려한 걸 배우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딴 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품 따고 나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상품을 따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 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상품 땄으니까 토요일 반 와서 운동 같이 하자. 처음에는 이제 주중에 다니는 애들한테는 토요일 반을 3만원만 받아요. 3만원. 그냥 안 합니다. 그냥 했을 거겠죠. 3만원 받고 주중에 못 다니는 애들은 6만원 받아요. 2시간 해주니까. 그러면 실제로 토요일 반이 한 20명이 모여요. 20명. 자, 근데 20명이 모이면 차는 어떻게 타느냐? 큰 애들입니다. 걸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차 태우면 또 이것도 지도자 1명이 가능하잖아. 토요일 날 줄넘기 반, 태권도 반, 체험 이렇게 합치면 제가 한 달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토요일만 돌려서 벌던 돈이 월세 이상은 뺐어요. 월세 이상을 뺐고요. 그런데 여기 토요일 반 하는 애들이 중학생 들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잘 못한다. 그죠? 그래서 토요일 반으로 오는 애들, 상품을 딱 많이 그만두고, 여학생들은 태권도에 흥미를 잃기 때문에 줄넘기로 해버리고요. 평일에 줄넘기 많이 못해. 따로 전문반을 원하는 학부모가 있다. 요 4가지 때문에 만들었는데 사실 대박은 아니에요. 대박은 아니지만 월세 뺄 정도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화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토요일반 태권도가 생김으로써 또 추가적인 수익은 사품 도전자 추가 발생이 생기죠. 저희는 안동에서 수련생이 많지는 않지만 사품 가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만 토요일반 하거든. 다른 데도 토요일반을 해요. 하지만 혹은 시범단 혹은 다른 체험으로 그걸로만 돌려요. 저희는 토요일 밤만 태권도 2시간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애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시범단 출신이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시범단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 따고 그만두는 애들이 주로 흥미를 잃어서 그만두죠. 하지만 흥미가 생기고 재밌고 일주일에 한 번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사품까지 거의 가요. 상품 따고 그만두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자, 요것만 해도 큰 팁이 되겠죠. 예. 그 다음 홍보가 코로나 기간에 저를 가장 살려주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줬는데요. 저는 이제 태권도 하면서 30가지 일을 한다 그랬다. 그죠?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체육관 문을 닫고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어플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탁 했는데 코로나가 탁 걸렸어. 안동이니까 일도 없어. 대구나 이런 데나 서울로 가면은 그래도 이제 노동일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안동에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남들 안 하는 걸 하자 싶어서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체육관으로 갔어요. 웃기죠?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 기술들을 다 풀어, 맨날 아침에 갈 때마다 다 풀어서 기술들을 연결시켜보고 공부하고, 그거를 제가 3개월 이상 했어요. 3개월 이상 하니까 제가 이제 유료 강의나 이런 걸 돈 내고 배웠던 것들 있죠. 돈 많이 내고 배웠던 것들이 써먹지를 못하는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 쪽을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좌측하면은 이제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소상공인들의 로망이죠. 플레이스 1페이지 노출. 근데 저는 1등 만들어버려요. 1등.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 드렸는 것만 한 50개가 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체만 4-5개 정도 있는데 다 1등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편에 거는 웹사이트 영역입니다. 웹사이트 영역도 1등. 자, 그리고 이미지 영역 다 저희 체육관은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블로그 영역. 자, 우측편에는 블로그 영역이죠. 네이버 로직은 한 아이디당 한 페이지에 하나밖에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아예 3개, 4개, 5개 도배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부분 있죠. 나는 광고를 해봐야 되니까 파워링크에도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 저는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적게 들이면서 파워링크까지도 도배해. 그러면 네이버 영역이 파워링크, 플레이스, 지식인, 블로그 창, 이미지 창, 동영상 창, 뉴스 창이 있는데요. 제가 모든 영역을 다 1등 도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체육관을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동영상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싹 다 도배해 버리면 고객의 선택은 어떻게 돼요? 정부가 한쪽에만 오른다면 올 것 같죠. 도로 안 와요. 그래서 비교는 하는데 저보다 월등히 광고를 못하는 업체가 있으면 놔둬요. 바로 비교가 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 정도를 이렇게 동영상 부분에 한 개 정도를 놔둬요. 저게 제일 위에 화면 있죠. 3개를 하고 그 영상을 보고 우리 걸 보면 비교가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인 작업도 이렇게 넣었죠. 실제로 엄마들이 원하는 키워드, 엄마들이 검색하는데 다 노출시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플을 이제 주구장창 설명을 했지만 그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휴대폰 안전증 발송을 하고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를 하고 운행 실수를 안 하게 할 수 있고 운행 미스 나면 1분 만에 알람이 오고, 그죠? 차량 탑승 시 알람이 엄마한테, 관장한테 전송이 되고, 중요 업무, 예약 전송, 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카드 체크해 주세요. 학부모 운행표, 학부모가 전화하지 않고 오늘 결석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운행표에서 빠지니까 우리가 그런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확인장 안내 유무, 그리고 스케줄 기능 된다 그랬죠. 첫 달, 셋째 달, 6개월, 12개월 하고 낳는 친구들, 그만둔 친구들 스케줄 관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학원 관리에서 가장 효과를 받는 건 어플 개발이나 홍보예요.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플 개발하면서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홍보 기술을 탑재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에 저희 주위에도 체육관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많이 닫았는데 그 기간에도 저희는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 40명, 처음에는 30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우리 직원이 다시 통계를 해보니까 40명 좀 넘게 들어왔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입생 빼고 그래서 제가 광고 노출을 해놨는 데서 40명 정도가 들어와요. 괜찮다, 그죠? 한 명만 들어와도 땡큐인데, 어플 개발을 활용해서 원생 관리, 학부모 관리, 휴관생 관리, 그리고 업무 시간이 단축됐고요. 홍보 기술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네이버 전 종목 상위 노출을 통해 코로나 기간에도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곳에 이제 침투해서 우리 체육관에 좋은 거를 어필을 해서, 그래서 정보의 다양한 거를 우리 체육관의 다양한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엄마들이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 그죠? 지금 이거를 보시는 관장님들은 분명히 녹화본을 보고 학원 업무를 끝나고 볼 거야. 학원 원장님들은.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힘든 시기다, 그죠? 힘든 시기지만 분명히 학원 원장님들, 태권도 관장님들은 변화를 해야 돼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끼면서 그 에너지를 아낀 에너지를 또 다른 걸 폭발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데 써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든 시기지만 저 같은 사람도 새벽 5시 돼서 일어나서 왔듯이 불과 1년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잘해 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체력이 좋아. 그리고 추진력이 좋아.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오랜 시간 강의를 했어요. 강의했지만 분명히 열정을 갖고 재밌게 강의를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 연락처도 필요 없고 안동의 슈퍼맨 태권도 검색하셔서 그럼 제 연락처가 나올 거고요. 네이버에 이진호 원장을 치면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금 네이버에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 연구회라고 카페도 있고 그런 채널톡도 있고 이제 블로그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원 홍보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따로 돈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아는 거를 다 퍼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